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reap what you sow.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죠?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갖는 의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확신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터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터미는 모든 측면, 합법성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보상 플랜, 제품 구성 등에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옳은 사업이고 보람 있는 사업이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경제 성장 또는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국민소득을 Y라고 하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결정이 돼요. 와, 저게 뭔가 그러는데, 이게 국민소득이라면은 이게 국민소득이요. 국민소득. 이게 GDP나 GNP나 마찬가지예요. GDP라고 그러고, 요것은 요 C는 소비입니다. 소비.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요. 소비를 충분히 해주면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잘 팔리면 다시 고용이 창출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소득이 창출되고 물건을 더 사고, 요 과정이 경제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야.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 어느 곳에선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다시 공장을 짓는 게 투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벽돌 팔릴 거고, 전자제품 팔릴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 팔릴 거고, 철강 팔리죠. 그러면 그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고용과 소득이 또 창출되고, 이 과정입니다. 요게 이제 민간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지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된다. 근데 투자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요, 소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소비가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투자하는 기업가는 소득이 있어야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 수요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떨어지면 투자도 안 돼요. 그렇죠? 요 G는 뭐냐면 정부 지출이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은 정부가 예산 가지고 또는 돈을 찍어 가지고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은 세금, 조세 수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세금이 안 그치는데 정부가 사정없이 돈을 찍어 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기가 불황인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전반기에 60% 이상, 70%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요. 그다음에 요 X는 뭐냐면 수출입니다. 수출은 우리 국민이 생산을 해서 다 못 쓴 것을 외국 국민들이 소비해 주는 게 수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국 국민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해 주면 우리 생산이 늘어나게 돼 있고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외국 국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가 써주는 거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누출이라고 그래요. 누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소비되거나 투자되거나 정부 지출이나 수출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게 수출이었어요. 수출이 잘 돼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이 Y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 미국, 중국 이 경제가 지금 불황으로 빠져드니까 수출 증가율이 낮단 말이에요. 낮으면 어때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소득 분배인데, 부자들에게 소득이 더 가는 것은요, 소비 증가에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지금 쓸 만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분배만 더 공평하게 해줘도 요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소비가 늘어나면요 투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조세 수익이 많아지면 지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 분배한다는 것은 비단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옳은 사업입니다. 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윈윈하는 그런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가장 충성스러운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아야만 사는 게 아니고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공적 이전을 해줄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그러게 되냐? 먼저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이 네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회사의 합법성이에요. 이게 합법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립의 합법성. 설립이 합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사업 전개가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합법적이다 그런다고 해서 믿을 게 아니고 따져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입니다. 통상 말썽이 되는 회사들이 보면 경영자가 대단히 부도덕한 경우가 많아요.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만 있다고 회사가 경영되는 건 아니에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성과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구성이 아주 특이한 거, 그 다음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는 것들은요 저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에요.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컴피티션이 있느냐, 요걸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아무리 경영자가 능력이 있고 아이템이 좋아도 지가 다 먹고 사업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 구조 보상 플랜이 과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시라 이게. 이건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을 하더라도 따져봐야 돼. 이런 것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케이 되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자,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이제 옛날에 이 진화론이라든가 최근에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 빠른 자는 게 뭐예요? 정보와 판단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에 강한 자가 살아남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코닥입니다.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 그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했죠? 파산하고 말았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맨 처음에 만든 회사는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필름을 석권하고 있었거든, 세계 필름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지고잉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빠르게 개발했으면 코닥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했을 건데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따라서 망건 쓰다 장파한다는 속담, 이거 맞습니다. 요게 망건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머리띠예요. 머리띠. 근데 망건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장에 가려고 쓰는 거예요. 장에서 물건 살라고. 그런데 장에 가기 위해서 망건을 쓰는 건 수단인데 수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명언을 봅시다. 세월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이 자기를 기다리는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운이 안 오거든. 여기 크레망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1차 대전을 마무리한 대재상이 있죠.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찾아와요? 기적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미래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3년 후에 1천댁이 되겠다 하면 자기가 1천댁을 만드는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 1천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뿌린 대로 거두셨어요? 30년 40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지금도 프롬핸드 투 마우스, 하루 쉬면은
가게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으르다거나 또는 뭐 그래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할 수 없어요. 지가 게을러서 그렇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 힘 빠지게 힘들어 일하는데 살림살이가 잘 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씨앗을 뿌린 땅이 척박한 경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암만 많이 뿌리고 열심히 갈아도 땅이 안 좋으면 열매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재 또는 과거에 했던 일이 암만 열심히 해도 소득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직업과 직장은요 고유하다거나 또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땅이 척박한 경우, 지금 가장 전형적인 게 자영업입니다. 옛날에 자영업은요, 자영업을 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지간한 부자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서 괜찮은 상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도구가 열악한 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가 괜찮은 도구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안 하거든요. 인식이 나빠가지고 이건 락사사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만약에 이게 사회적 인식이 좋았다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차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이게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생각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반팽이 차지가 된 거예요. 온팽이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만사 세옹지마 전화 이복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와 여러 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인식을 좋게 하고 있다가 강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장에다 먹으면은 반팽이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온팽이들만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 이 도구 중에서도 나쁜 놈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좋은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도구가 나쁘면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힘만 들지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무 땅에 뿌린 경우에요, 옛날 머슴들하고 소장농들 어떻습니까? 땀 흘려 일했는데 겨우 호구지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이 지주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주 땅. 요게 현대사회 같은 뭐예요? 대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이 꼴이에요. 전부 나무 존질만 시키고 앉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사회 같으면 이게 시스템을 갖는 경우인데 자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해요. 자, 그러면 시스템을 갖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게 뭐예요? 창업이에요. 창업. 다시 말해 기업을 만들면 돼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처럼 여러분들도 기업을 하나 설립을 하세요. 그럼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업을 설립하실 때에는 맨 땅에 헤딩해도 됐던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업을 설립을 해도 돈도 많이 들거니와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거의 없어요. 제조업은 서비스업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즉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보통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300억 가지고 있는데 날릴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1년을 못 견디고 날리실 거예요. 시스템 매입하기. 기존의 좋은 시스템을 사들이면 돼요. 그 뭡니까? 좋은 기업을 사들인다거나 또는 가장 쉬운 것은 좋은 공인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면 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도 공급 과잉이에요. 이게 시스템을 매입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나? 로버트 키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해보세요. 요게 최고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최고라고 나와 있어. 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돼 있어. 거기도 이미 그 사람도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템에
애터미 시스템밖에 실제로는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데 뭐 주구회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애터미는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뿌린 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자기가 직접 뛰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경제민주화 입만 벌리면 난리 법석인데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을의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싸게 가져온다. 갑은 아직 을은 그거 가지고 생산비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을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거고 갑은 뿌린 것 이상 거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페어 트레이드, 공정거래.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공정하게 하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자, 그런데 바로 애터미 시스템은 경제민주화의 표본입니다. 말만 떠지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파레토 2080 법칙은 아시죠? 우연히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유럽의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했어요. 토지 소유를 조사해 보니까 20%의 상류층이 땅의 토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태리에서. 그래가지고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유럽을 다 조사했는데 다 똑같아요. 20%의 부자가 80%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정원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완두콩 열매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완두콩도 20%의 꼬투리에 80%의 알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더니 모든 사회 현상에 이게 다 적용된다 이 말이야. 다 20%의 운전자가 교통위 말을 80%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은 애터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도 100%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의 고객 또는 10명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그 중에 2명만 오케이 해도 이건 많이 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건 세계 세일즈 왕들이 전부 하는 얘기예요. 빌 포터 같은 경우는 10집의 문 두드려서 한 집 사면은 그날은 재수가 매우 좋은 날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2080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데마다 이게 10명을 얘기했는데 8놈이 안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2놈이나 하겠다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2놈.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나무가 있는데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맹종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대나무랍니다. 그런데 이걸 심어가지고 4년 동안 싹이 안 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런데 4년 동안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농부는 계속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5년 만에 싹이 나오는데 싹이 일단 났다 하면 하루에 1m씩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0m가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싹이 안 났는데 그러면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뿌리를 깊고 넓게 이놈이 뻗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싹이 보이니까 한 달 만에 다 꺼버린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싹이 안 보여요. 싹이 아이고 이게 내가 반팽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밑바닥을 다지는 동안에는요 소득이 없어요. 많은 사람 봤어요. 소득이 없는데 일단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치 모소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분이 성공한다. 자, 그래서 모소 대나무가 주는 교훈, 이것이 네트워크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그물망을 키워야 되는데 애터미는 자본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이론에 의하면 자본 없이는 생산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본, 토지, 노동 3가지가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뭐냐 하면요, 돈이 아니고 조직의 크기와 조직의 강도입니다. 조직이 커야, 이게 네트워크니까 그물망이거든요. 그물망이 커야 고기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크면 뭐예요? 그게 찢어버리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물망의 크기와 강도, 이 퀄리티입니다. 질이 소득을 좌우합니다. 그러면 내 소득을 뿌린 대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소대나무처럼 밑바닥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야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예요. 인간 그물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크고 강도가 세야 돼요. 다시 말해 결속력이 세야 됩니다.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예요. 트러스트. 상호 믿지 못하면 이게 깨지게 돼 있어요. 애터미 사업은요,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득과 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크게 하는데, 국가가 지금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면 투자가 또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수출을 해도 또 투자가 일어나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가 경제 발전의 논리와 애터미 사업의 성공 논리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득이 들어온다? 에이, 그건 도둑놈들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네트워크를 넓혀야 되는데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건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돈벌이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한다거나 유인을 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건 뭐냐? 자기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3년 내에 1,000댁이 되겠다. 나는 2,000댁이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없으면 흐리멍텅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게 결이에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고 이걸 나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하기. 요건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불행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8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래서 말더듬이가 돼버렸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두들겨 팼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등학교 중퇴자가 돼가지고 35세까지 무려 40여 개 직업을 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대마다 쫓겨났거든. 간대마다 불량 소진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35세 때 자동차 세일즈맨이 돼서 그 첫 해부터 영국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세일즈 왕으로 무려 12년을 올라간 분입니다. 대거부가 된 양반이고, 지금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와 나란히 자동차 명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걸 안 하면 내 부인, 내 아들이, 자식이 굶고 있다는, 나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마치 한국의 다단계 판매업자와 똑같이 취급했답니다. 아주 남한테 바가지나 씌우는 나쁜 놈들 말이지. 그래가지고 세일즈맨들을 보니까 자기 친구나 자기 친지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직업을 숨겨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야. 내가 자동차를 팔아주면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생산이 늘어나면 나는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자랑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네 푸주간, 그 다음에 이 구멍가게 아줌마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두라.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지금 현재 이 양반이 은퇴를 80세인데요. 은퇴를 했는데 자기 단골 고객이 9,000명이에요. 9,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은 자기가 리크루팅한 게 아니고 푸주간 주인이 소개해주거나 미장원 아줌마가 소개해줘가지고 그 당신 자동차 살려면 조지라한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6,000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지금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 있죠. 돼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요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일즈 테크닉을 배워도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이에요. 이 사람은 경영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무슨 이론가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서전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은 내 책 뒷부분을 읽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이런 테크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목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 경제에 기여합니다. 혹시 이런 자동차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요 말만 하고 돌아다녔더니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 안 오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 누가 소개해줘서 왔다고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간 무려 12년간 기네스북에 오르는 자동차 세일즈 왕이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가 됐어요, 이 양반이. 자, 이제 애터미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절대로 열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건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두 3년 이내에 1,000댁 이상 5,000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